자, 오늘은 좀 흥미로운, 어쩌면 좀 위험해 보이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장사, 암호화폐, 그리고 온라인 카지노. 이 세 가지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한국의 코스닥 상장사인 오늘이엔엠이 스테이블 코인이랑 온라인 카지노를 합치겠다. 이런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아니, 상장사가 암호화폐, 온라인 카지노라니. 이게 대체 가능한 조합일까요? 자,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사업 목적에 뭘 추가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보시면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부터 아이게이밍, 블록체인, STO, PG, 외환 업무까지 와, 진짜 문어발식으로 다 하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이 안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아주 명확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진짜 큰 그림은 한국에서 도박장을 열겠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아이게이밍 솔루션, 이 기술 패키지 전체를 만들어서 해외 카지노 사업자들한테 팔겠다. 바로 이겁니다. B2B 사업인 거죠. 자, 그럼 이 거창한 계획을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구현한다는 걸까요? 얘네 계획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가 뭐냐면 끊김없는 결제, 안전한 자산 보관, 증명 가능한 공정성, 그리고 철통 같은 통제. 이 네 가지인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가장 먼저 사용자의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바로 결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 레일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사용자가 USDC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딱 입금하면 게임 안에서는 바로 쓸 수 있는 크레딧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게임은 쌩쌩 돌아가게 하고 실제 복잡한 코인 정산은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는 거죠. 마치 고속도로 하이패스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안전입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사용자들 돈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MPC, 우리말로 하면 다자간 컴퓨팅이라는 기술을 쓴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갑의 비밀키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고 열쇠를 혼자서는 절대 못 열게 여러 개로 부숴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 조각에 털려도 절대 안전하죠. 자, 세 번째 기둥은 공정성인데요. 이게 또 되게 재밌습니다. 전략을 하나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두 개의 시장을 동시에 노리는 투트랙 전략을 씁니다. 먼저 기존의 전통적인 온라인 게임 시장을 위해서는요. 국제공인기관에서 인증받은 난수 생성기, 즉 RNG를 쓴 게임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좀 더 기술에 밝은 크립토 유저들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위에서 결과값을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이른바 증명 가능하게 공정한 게임을 따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자, 기술 파트의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통제입니다. 이건 일종의 방화벽을 쌓는 건데요. 먼저 지오펜싱으로 한국처럼 아예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에서는 아예 접속 자체를 막아버리고요. 기기 핑거프린팅 기술로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만들어서 나쁜 짓 하는 걸 막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갑 스크리닝. 해킹이나 불법 자금과 연관된 지갑 주소는 아예 거래를 못하도록 자동으로 싹 걸러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기술적으로는 꽤나 그럴듯하고 탄탄해 보입니다. 그쵸?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계획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는 정말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허들, 진짜 넘기 힘든 산은요, 기술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기술들은 대부분 이미 시장에 있거나 돈과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진짜 문제는 바로 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카지노는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아예 사업을 시작조차 할 수 없고 처음부터 100% 해외 시장만 보고 가야 한다는 숙명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해외 아이게이밍 라이선스입니다. 이걸 못 따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선택지가 보통 이 두 군데로 좁혀지는데 몰타랑 퀴라소. 이게 딱 보면 아시겠지만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몰타는 유럽연합 기준이라 굉장히 빡빡하고 돈도 많이 들지만 그만큼 우리는 합법적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퀴라소는 상대적으로 좀 수월했지만 요즘 여기도 규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결국 선택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이런 복잡한 규제 상황을 다 고려했을 때 한국의 상장사가 이 위험한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뭘까요?
결국 이 회사가 맞닥뜨린 선택지는 B2C냐, B2B냐 이 두 가지입니다. B2C는 직접 카지노를 운영하는 거죠. 대박나면 엄청 벌겠지만 그만큼 법적인 책임이나 운영 리스크가 어마어마합니다. 반면에 B2B는 뭐냐? 우리는 직접 카지노 운영 안 하고 라이센스를 가진 다른 회사들한테 우리 기술 솔루션만 파는 거예요. 마치 골드러시 때 직접 금을 캐는 대신 광부들한테 튼튼한 삽을 파는 거죠. 당연히 상장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훨씬 적은 B2B 모델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카지노 회사들한테 뭐라고 하면서 이 솔루션을 팔까요? 세일즈 포인트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솔루션 쓰시면요, 정산이 거의 실시간으로 끝납니다. 신용카드 결제처럼 막히고 거절당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플레이어가 나중에 돈 내놓으라고 하는 지불 거절 리스크도 아예 제로입니다. 어때요? 기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귀가 쏠깃할 만한 제안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죠. 과연 이 사업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도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이 프로젝트의 난이도를 한번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보시면 기술적인 과제는 한 2.5점 정도로 어렵긴 하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다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업이랑 규제 쪽 과제는 4점. 이건 매우 어려움 수준이죠.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진짜 싸움은 코딩이 아니라 법과 비즈니스 영역에서 벌어진다는 걸요. 결국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요, 딱 이 세 가지를 무조건 완벽하게 해내야 합니다. 첫째, 어떻게든 해외 라이선스를 따내고 그걸 계속 유지해야 하고요. 둘째, 믿을 수 있는 금융 파트너와 게임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고객 확인 시스템을 만들고 칼같이 운영해야 해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기술 발명보다는 정교한 사업 전략, 규제 항해술,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달려있다. 결국 이건 누가 더 새로운 기술을 만드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이 복잡한 규제의 바다를 잘 항해하고 사업적인 리스크를 잘 관리하느냐의 싸움인 거죠. 오늘 ENM이 던진 이 승부수는요, 단순히 한 회사의 도전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낡은 규칙과 정면으로 부딪힐 때 역사의 다음 장을 쓰는 건 과연 혁신가일까요? 아니면 그 혁신을 통제하려는 규제 기관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